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85페이지 지도 감독할 차례입니다. 이 지도 감독이 시험에 평균 2문제 나옵니다. 3문제 나올 때도 있고 1문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과목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85페이지 지도감독관청을 보면 우리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가 맨 뒤에 요약집 뒤에 있죠. 지도감독관청을 보면 지도감독관청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부 장관, 줄여서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이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오직 국토부 장관만, 국토부 장관, 줄여서 국장입니다. 국토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요약집 맨 뒤에 있는데 12번에 보면 이 지도감독관청이 나와 있죠.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3번 85페이지 지도감독 사유입니다. 부동산 투기 등 거래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 개업공개사의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을 필요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지도감독을 한다. 조사로 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냐면 4번에 동그라미 1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무소도 포함합니다.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등표, 공무원증 및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및 조사 검사 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및 동그라미 하십시오. 또는이 아니고요. 또는이라고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검사 증명서를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등록자가 간판 달고 중개업하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 내릴 수 있고 사무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86페이지 감독상 위반 시 제재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서로 처벌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취소입니다. 자격취소 사유인데 자격취소 사유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격취소. 자, 자격취소인데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양, 지역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격 취소 처분권자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만약 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증을 교부받았다면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을 만약에 대여했다면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죠.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 처분합니다. 시험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교부한 밑줄 치십시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필요한 절차, 그게 청문입니다. 자격 취소는 청문,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면 결국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필요한 절차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즉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요것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요 두 개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 부과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재교부도 교부한 시도지사죠. 그러나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맨 밑에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5일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5일. 5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여기 한번 나옵니다.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5일이라는 숫자 여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번 더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한 번, 딱 두 번 나옵니다. 자, 87페이지 자격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두 번째 줄에 6개월 범위 안에서 밑줄 치십시오.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6개월 범위 안에서죠.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입니다. 자, 자격정지 기준입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맨 뒤에 요약집 맨 뒤에 있는데요. 핵심 비교 정리에 보면 자격정지 19번에 있죠. 자격정지할 수 있는 거 이중거민 확인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준 6개월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개별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요건 개별 기준이 3개월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개별 기준이 6개월이고요.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당해물을 수행하고도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이 개별 기준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또는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거민 확인서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87페이지 표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해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8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국토부 령이 정하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늘리거나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는 경우에도, 즉 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88페이지 맨 위에 표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비교해놨죠? 비교하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 8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해산, 법인 해산, 개인 사망,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핵심 비교 정리 맨 뒤에 16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89페이지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상등치, 임취, 상취 다 같은 말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11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겸임,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의적 취소,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망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법제 33조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자, 2+1이 절대적 취소인데 3+1이 임의적 취소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래서 이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임의적 취소,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 기준 미달, 요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89페이지 표 밑에 보면 등록증 반납인데요.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3개죠.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취소 3개만 반납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인이 사망, 법인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대표자이었던 자 취소된 경우, 사망 해산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는 해산을 한 경우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반납합니다.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합니다.
자, 사망해산이 있는데 사망해산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는데 자, 사망해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반납 규정 없습니다.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의 경우 사망을 한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해산했을 때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도 최대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다 6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이게 소위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오로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다. 나머지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자, 90페이지에 보면 업무정지의 그 일반 기준을 보면 9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간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번에 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을 합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는 무조건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번에 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1번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보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번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기도 참작합니다. 옛날에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 등록관청은 개별 기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넘을 수는 없고요. 방가로 1번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가로 2번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쨌든 공무원에게 그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0페이지, 91페이지에 보면은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업무정지 개별 기준이 15개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15가지 결정 공일임. 요게 개별 기준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가 있는데
요게 개별 기준 3개월, 1개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개별 기준 6개월짜리 5개만 암기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다 3개월이고 맨 마지막 기타 등등은 1개월입니다. 자, 개별 기준 6개월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9개월은 안 되고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절약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개별 기준이 3개월이면 여기에 1.5개월을 더하거나 1.5개월을 뺄 수 있겠네요. 그러면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절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6개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 위반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고 그 외에는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개공, 업무지역 범위, 시, 도, 관할구역을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면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6개월짜리 5개, 개별 기준 3개월짜리 9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정지 3개월 이하다 이런 말은 쓸 수 없죠. 개별 기준이 3개월인 거지 3개월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말을 쓸 때는. 다만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은 6개월, 3개월, 1개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1페이지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5번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 사유는 부운정일해입니다. 부운정일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운정일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맨 밑에 6번 청문사유입니다.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인데 청문하는 것은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취소 3개만. 취소 3개인데요. 뭐가 있냐면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취소 3개가 청문 대상입니다.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전술 기회를 부여하죠. 그 청문 들을 청, 들을 문인데 사망, 해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없겠죠.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93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